네, 주식외전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빼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들 그리고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아침에 나온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의 복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런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는 이제 영향이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전체적인 수급 기조는 좀 많이 양호해졌죠. 다만 이게 참 명확하게 이래도 좀 되는 건가라는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2차 휴전 회담에 관련된 협상 테이블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장기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 거의 2달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최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3에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상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지는 셈이거든요. 가장 큰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에 직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증시 상승이라고 해서 이걸 과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네. 지금의 시장 상황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조금 더 좀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게 수급적인 기조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이제 끝났다, 완화됐다, 더 이상 안 밀린다. 이렇게 좀 속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수급이 사실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지금이 좀 좋다가 아니라 만약에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는데 지금처럼 이란에 대한 어떤 지정한 리스크가 명확하게 좀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한 기조를 보면 그래도 이전처럼 미국과 이란이 확전이라든가 지상군을 좀 투입해서 오히려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좀 비롯해서 중동 주요 국가의 플랜트 시설을 또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일부 완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지 여전히 유가도 배럴당 $100가 좀 넘고 있죠. 그렇죠. 환율도 사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1,470원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00원대 초반부터 1,300원대 후반 그렇게 가는 시그널 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외인 입장에서 수급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서 이미 매를 많이 맞아봤지 않습니까? 환율이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상승하니까 외인이 3월 전체 매도량의 절반, 20조 넘게 매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공포감을 좀 주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확전되지 않는다는 전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환율은 여전히 일단 안정권은 아니다. 이 부분은 외인 수급도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환율이 안정적인 건 아니죠. 여전히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날도 며칠 남진 않아서 전쟁 뉴스가 더 확전되기보다는 오히려는 더 줄어들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 변수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30일 되면 대표님 그 세부 내용들 공개가 될 거고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갈지 뭐 가이던스들도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증권가는 뭐 30만 원은 그냥 넘긴 하던데요. 오늘 노이즈가 하나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일단 TP는 뭐 유지가 됐지만 네. 일단 뭐 투자 의견이 하향됐죠. 아. 매수가 아니라 보유. 매도는 아니고 홀드예요, 홀드. 네네. 홀드인데 근데 홀드도 사실- 잘 안 나오죠. 사실 이게 뭐 좀 홀드라고 했으니까 나쁘게 좀 봐야 되는 것인가?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본 거죠. 단기적인 고가가 됐고 사실 2분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알았고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다소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뭐 추정치 200만 원 이상, 뭐 해외 IB들의 뭐 네. 상향 부분들과 좀 대비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작용될 수 있는 노이즈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추상적으로 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 체크를 하고 나서 기대감 때문에 128만 원까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120만 원 올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분기에 그렇다면 이제 실적,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뭐 2배 육박하는 수준이 2분기에 지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라고 보면 현재 주가 가치 대비해서 뭐 단기적으로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20에서 한 30% 정도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전략들이 맞지. 당장 2분기에 뭐 200만 원, 250만 원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 기조. 특히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LTA 계약이 정말 나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좀 높게 만들어낸 그런 상황인데